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 또는 저호흡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Obstructive Sleep Apnea 또는 하이포프니아 신드롬이라고 불리고요. 약자로는 OSAHS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대개는 이제 무턱 환자나 하악외소증 환자에서 거의 필연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마침 잘 정리된 논문이 있어서 그 논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각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비강 내에 내잘 캐비티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일단 세 가지 경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중격과 합의박계가 이렇게 어디전이라고 해서 유착이 생긴 경우에 이 기도를 막아서 무호흡증이 생기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내잘 폴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양 비스무리한 덩어리가 생겨서 기도를 막을 때 생기는 무호흡증. 또 하나는 이렇게 비중격이 굉장히 많이 휘어서 기도를 막아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그 다음에 아데노이드라고 해서 비대증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가 이렇게 두꺼워진 경우에도 역시 숨기를 막아서 좀 호흡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톤실이라고 해서 우리 편도선 부었다고 하는 거 있죠. 그 편도선이 비대하면은 숨 쉬는데 조금 불편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목젖이 비대하거나 이런 연구개랑 같이 연관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로파링스 이쪽에 이 부위에 공간이 좁아서 생기는 경우, 또 하나는 하이포파링스라고 해서 이 밑에 에피글로티스 바로 위에 위치하는 요 부위가 또 좁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에피글로티스라는 거는 이 입과 코에서 연결된 기관에서 동시에 이제 식도로도 넘어가고 기관으로도 넘어가는데, 이 체크밸브처럼 삼킬 때는 이게 막혀서 식도가 열리고 그냥 공기 숨을 쉴 때는 이렇게 달라붙어서 혀 쪽으로 달라붙어서 숨길로 공기가 다니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위별로 그 무호흡증이나 저호흡증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런 코 쪽 문제는 아니고 하악외소증이나 무턱인 경우에 발생하는 이쪽에 오로파링스 문제나 하이포파링스 문제 또는 이렇게 목젖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부학적 지식을 조금 얻어야 되는데요. 지금 잘 정리된 그림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턱 끝에는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이오이드 본, 설골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유두돌기랑 연결되는 이런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다이가스트릭 머슬은 이렇게 슬링이라고 해서 설골에서 이렇게 줄처럼 연결이 돼서 설골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둘러싼 막으로 돼 있어서 안테리어 벨리라고 해서 앞쪽의 근육과 뒤쪽의 근육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턱에서 보시면, 겉면에서 보시면 멘탈리스 머슬이 앞쪽에는 붙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라리스 또는 플라티스마 이런 머슬들이 겉쪽에는 붙고요. 안쪽 뒤쪽 면에서 보시면 제니오 글로소 머슬하고 제니오 하이오이드 머슬하고 그 다음에 하이오 마이올로이드 머슬이 이렇게 붙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가스트릭 머슬은 이렇게 아래쪽에 붙게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또 이렇게 지니오 글로소스나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 같은 이런 두 그룹은 이렇게 지니오 튜버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뼈에 돌출을 만들게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얼굴을 이렇게 시상분면으로 반으로 잘라서 보면요, 이렇게 턱뼈가 있고 이렇게 설골과 연결된 다이가스트릭 머슬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해서 턱과 이 설골을 연결하는 이런 근육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혀의 뒤쪽 면을 연결하는 지니오 글로수스라는 머슬이 이렇게 크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턱끝 전진술을 할 때 이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이 주로 당겨져야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쪽 연구개를 넘어서 목젖을 지나서 이 부분에 기관이 좁아졌을 때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이가스트릭 머슬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턱끝 가장 아래쪽에 붙어서 이렇게 유두돌기에 붙는 이런 근육이고요. 이를 조금 다시 보면 다이가스트릭 머슬이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 위로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해서 설골하고 붙는 근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이라고 해서 턱끝과 혀 바닥을 연결하는, 혀 뒤쪽을 연결하는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이
앞으로 당겨지면 설골이 전진하면서 이쪽 공간이 조금 넓어지는, 그래서 이 에피글로티스라는 거를 또 당기게 돼서 이 공간이 넓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근육은 지니오 글로소스랑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입니다. 다이가스틱 머슬은 이런 식으로 슬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골을 앞쪽으로 당기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요. 하방으로 이동하거나 상방으로 이동할 때 살짝 이 설골을 들어줘서 설골이 들리면 이쪽 공간이 조금 넓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다이가스틱 머슬을 당겨서 이 기도가 넓어진다라는 거는 조금 틀린 얘기고요.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기여도가 굉장히 낮고, 주로 이렇게 혀 뒤쪽에서 기도가 좁아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하고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 다시 말하면 요 덩어리가 앞으로 전진될 때 이쪽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기도가 조금 확장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젖과 연구개가 좁아져서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UPPP라는 수술을 해서 이렇게 기관을 넓혀주는, 목젖을 성형하는, 가장 많이 시행하는 코골이 수술이 바로 이 경우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코골이 수술하고 무호흡증 수술은 조금 다릅니다. 코골이는 이 목젖이 떨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목젖과 이 연구개를 넓혀주면 코골이는 없어지죠. 하지만 무호흡증은 이걸로 완전히 좋아지진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목젖 수술을 통해서 코골이를 해결할 수 있을 뿐 무호흡증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호흡증에 일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인터넷 정보상에서 코골이 수술을 하면 무호흡증이 좋아진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보면 그 기여도가 크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의 언어와 이제 의사들 사이의 언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폐암의 원인이 담배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가 오염돼서 미세먼지가 폐암의 원인이다.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이 존재하는데 그 모호성의 원인은 어떤 질병을 유발하고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10가지의 원인이 있을 때 그 10가지 각각의 기여도가 10%씩 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건 30%, 어떤 건 40%, 어떤 건 5%, 어떤 건 3% 이런 식으로 기여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언어상에서의 원인은 뭐고 결과는 뭐다 라는 이런 1:1 매칭이 의학에서는 굉장히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혼돈스러운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의사는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의사는 안 그렇다고 하니까 또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말의 절대적인 답은 둘 다 맞는 거거든요. 목젖 수술을 하면 코골이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은 거의 맞습니다. 하지만 목젖 수술을 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진다. 이거는 조금 틀리죠. 일부 좋아지지만 완전한 원인의 해결책은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호성이 존재하는 영역이 의학이기 때문에 단순히 1:1 매칭으로 모든 증상과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만 너무 과장해서 설명하거나 마케팅을 했을 때 환자들이 오해할 수 있고 수술 후에 속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이제 질문 주시는 내용이 턱끝 전진술을 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느냐? 좋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좋아지지만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턱끝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위방향으로, 앞방향으로 전진을 시켰을 때 다이가스틱 머슬이 설골을 당기는 힘은 굉장히 적고, 지니오 하이오이드,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이 얘들을 당겨갈 때 기도가 넓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치아 뿌리에 가깝게 위쪽까지 절골을 해서 당긴다면 이러한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하고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이 전진되기 때문에 기도가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전진술의 양이 앞서 턱끝 전진술에 대한 많은 내용에서 뭐 10mm, 5mm 뭐 이렇게 막 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략 한 6mm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6mm 당겨졌을 때 이쪽 후두부에서
기관이 넓어지는 건 몇 밀리나 될까? 사실 뭐 절반 정도만 돼도 굉장히 성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mm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나? 이론적으로는 좋아지고 수치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증상이 완화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무턱 수술을 하면서 턱끝 전진술을 하면은 코골이가 해결된다. 이 말은 틀리고요. 코골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목젖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수면 무호흡이 완화된다라는 것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비슷한 얘기를 좀 하나 드리면요. 모든 이 논문에서도 사실은 조금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무턱 환자를 턱끝 전진술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가 6mm 밖에 안 되던 게 11mm로 늘어났다. 굉장히 5mm나 늘어났죠. 근데 전진된 양을 보면 대략 보면 이 플레이트가 한 6mm 플레이트로 보이는데요. 6mm 플레이트로 전진을 했더니 5mm가 늘어났다. 요거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여기서 6mm 뺀다고 여기가 5mm가 늘어나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동그라미 원에서 보이는 척추의 위치입니다. 네, 이 척추가 똑바로 서 있을 때는 기도가 좁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누워서 이렇게 숨을 쉬기 힘들 거거든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낮에는 별로 무호흡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잘라고 누웠을 때 이렇게 척추가 펴지면서 기도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수술 후 모습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거는 이렇게 기도가 일부러 넓어지게 만드는 사진을 조금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모른 채 단순히 이 수치만 보고 6mm가 11mm 됐어. 와, 5mm 늘어났다. 라고 좋다고 생각하고 이걸 수술의 효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은 틀리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환자의 경우는 하악 외소증에 가까운 환자인데 이렇게 전진을 했을 때 2차 각이 생기거나 함몰이 생기는 부분, 앞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턱끝 체부에서의 이런 함몰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를 위한 수술이냐 아니면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이냐 둘 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할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미용적으로도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기도가 넓어지는 효과도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볼 때 사실 수치만 보고 턱만 이렇게 척추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냥 속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CT를 찍을 때 또는 엑스레이를 찍을 때 숨을 들이쉬는 동안에 찍으면 이 기도가 조금 넓고요. 내쉬는 동안에 찍으면 약간 좀 좁습니다. 이러한 자세 또는 뭐 턱의 위치, 그 다음에 숨을 들숨이냐 날숨이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객관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환자를 이제 수술을 했던 환자인데요. 이제 수술 전에 이 기도 길이가 한 10.7m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설골하고 턱끝하고 위치가 한 30mm 정도 되는 이런 환자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환자의 수술 전 사진인데요. CT에서 이 단면을 보면 이 사진은 앉아서 서서 찍은 거고요. 이 사진은 누워서 찍은 CT입니다. 그랬을 때 누웠을 때 기도가 실제로 좁아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설골의 위치가 변하면서 이 길이 또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웠을 때 기도가 짧아지고 서 있을 때 기도가 조금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를 턱끝 전진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턱끝에 보형물을 넣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설골하고 턱끝의 위치는 30.8mm가 측정이 되고요. 이걸 보면 30.35mm나 30.8mm나 설골의 위치 길이는 거의 변화가 없죠. 다만 기울기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약간 위쪽에 붙어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또한 수술 후에 이 턱 끝에 있는 지니오 하이오이드 또는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을 연결하는 이 튜버클, 이 뼈에 튀어나온 부분을 절골에서 앞으로 뺀 것도 아닌데 기도는 넓어졌습니다. 10.7mm에서 12.6mm로 넓어졌죠. 잘 보시면 설골의 위치가 바뀌고 이쪽에 전진이 일어나면서 이쪽 기도가 조금 넓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골술을 하고 전진술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넓어졌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쪽 전진술이 일어나면 이쪽 플라시스마 머슬이 또 전진이 일어나고요. 이 플라시스마 머슬하고 다이가스트릭 머슬, 지니오 하이오이드,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 한 덩어리로 같이 또 당겨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진 근육들이 앞으로 전진되면서 플라시스마가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이 당겨지면서
같이 전진되면서 넓어진 원인 하나, 또 하나는 전진되면서 설골 위치가 약간 변하면서 설골 위치가 위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조금 더 이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환자한테 수술 후에 뭐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좋아지나요? 라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술해서 좋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코골이 자체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목젖이 문제고요. 또 목젖과 이 구강에 작은 구강 구조 안에 큰 혓바닥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넓어진 듯 보이지만 이거는 뭐 숨을 어떻게 쉬었냐, 혀 위치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설골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쪽 위쪽 공간이 더 생긴 모습은 뭐 확연히 드러나죠. 수술 전에 설골이 위에 들라붙어 있을 때 이 혓바닥이 이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경국의 영국에 공간이 별로 없지만 수술 후에는 설골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혓바닥 뿌리 쪽이 약간 밑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목젖과 혀가 닿는 모습, 이 모습도 면적이 줄어서 코골이도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 수술로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좋아진다라고 저는 말하기 힘들 듯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쉽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의사들의 용어랑 언어랑 환자들의 언어는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양말을 신었을 때, 두꺼운 등산 양말을 신었을 때 키가 커지냐 라고 일반인들에게 물으면 그게 왜 커져? 양말 두께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양말 두께만큼 커집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또 말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면 키 커지려면 양말 여러 개 신으면 된다. 이렇게 논리 비약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의사인 저는 또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 상담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말 신으면 키 커지나요? 키 커집니다. 다만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걸?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러한 측정이 굉장히 이제 자규적이라는 거죠. 자규적이라는 말 뜻은 어떤 의도가 있으면 어떻게 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수술 후의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턱을 쭉 앞으로 빼은 이렇게 척추를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한 경우 의사가 수술 후 결과를 조금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정 자체도 조금은 객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로 몇 미리 이렇게 재는 것도 사실 재는 사람이 어떤 점을 찍느냐, 기울기로 찍느냐, 또 어떤 단면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진에서 사진을 확대하면 더 넓어 보이고 비율을 약간 달리하면 또 좁아 보이고 이런 어떤 트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 또는 이러한 그림만으로 효과를 판단하는 예전의 방식은 조금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CT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관지의 어떤 기도의 볼륨을 계산해서 이렇게 객관화된 수치로 이렇게 면적을 표시해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이 환자는 단면을 가지고 제가 임의로 잰 거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 혀 바닥 부분에서의 길이를 쟀고 이 설골의 위치를 제 나름대로 정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지만 이거 역시도 제가 잴 때마다 달라지고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러한 측정 방법은 굉장히 객관화되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죠. 앉은 자세에서 찍은 CT의 모습이 토탈 볼륨은 20.5cc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제가 경국의 높이에서 재고 그 다음에 식도와 기관지가 연결되는, 기도가 연결되는 그 분지가 되는 부위에서 이렇게 볼륨을 쟀을 때 토탈 볼륨이 한 20.5 정도로 앉은 자세에서 수술 전 모습에서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수술 전이지만 누운 자세는 11.5cc로 토탈 볼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수술 후 모습에서 보시면 토탈 볼륨이 한 29.8 정도로 대략 한 10cc 정도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수술 전 모습에서 20이었던 것이 누우면 11cc 정도로 되고 턱끝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29cc 정도 되는 것만 봐도 객관화된 지표로
기관지, 그러니까 기도가 더 넓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또 각 단면에서 이 단면의 면적을 이렇게 객관화된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빨간색이나 까만색은 단면이 100제곱밀리미터, 150제곱밀리미터 이렇게 표시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파란색, 하얀색으로 갈수록 넓어졌다는 뜻이죠. 수술 전 모습에서는 설골 부위에서만 이렇게 조금 넓고 에피글로티스 있는 부위 위쪽으로는 대부분 다 좁아져 있습니다. 누웠을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더 눌려서 하얗고 파란 부분이 거의 없고 빨갛고 까만 부분이 더 많죠. 근데 수술 후에 턱끝에 보형물이 이렇게 삽입된 경우에 이렇게 하얗고 파란 부분이 확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죠. 시각적으로 이 상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누구도 뭐 측정 오류나 뭐 자세 이런 거에 변수는 약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화된 지표로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서 전진을 했을 때도 기도가 넓어지지 않냐라고 제가 우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좋아지지만 이게 환자가 증상 개선으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좋아진다라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다만 좋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턱끝 아까 말씀드린 지니오 글로소스,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을 앞으로 이렇게 당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턱끝에 네모나게 박스로 뼈를 잘라서 뒤에 근육을 붙인 채로 앞으로 뺀 다음에 90도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비인후과나 또는 뭐 치과 쪽에서 이런 수술, 주로는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전진이 되면 이쪽 턱끝 뼈의 두께가 대략 한 1cm 정도 되기 때문에 근육을 1cm 정도 당기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대략 아무리 못해도 한 5mm는 기도가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뭐 작게는 3mm에서 한 6, 7mm까지 넓어지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꽤나 보는데요. 환자들한테 제가 볼 때마다 물어보는 거는 그래서 수면 무호흡 좋아졌어요? 코골이 좋아졌어요? 라고 물었을 때 환자분 대부분의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악 수술을 통해서 이 위턱 아래턱을 다 앞으로 뺐을 때는 입안 구강 구조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또 지니오 하이오이드,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당겨지기 때문에 100% 기관이 넓어지고 이 경우에는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봅니다. 이 논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유블로플라스티라고 해서 이렇게 UPPP라는 수술을 받아서 코골이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턱끝 전진술을 같이 했을 때 대략 한 65% 정도의 환자에서 개선 효과를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절반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럼 환자한테 당신의 코골이나 무호흡증을 이 두 수술로 절반 정도 확률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환자들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50%의 확률로 이 고생을 한다, 수술을 받는다. 아주 심한 경우,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이거라도 해봐야겠지만 그냥 불편한 정도라면 굳이 이게 맞을까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듯 합니다. 저 역시 의사지만 또 일반인 시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까지 큰 수술은 아니겠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까지 절반의 확률을 수술한다. 조금 저로서는 좀 망설여질 듯 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무턱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수술 프로시저 하나가 그 무턱과 코골이를 전반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무턱 수술에서 코골이가 좋아진다. 이거는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턱 수술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단 조건이 뼈의 절골 라인이 끝에 이렇게 살짝 있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치아 뿌리에 가까운 위치에서 절골 라인이 만들어져야만 이 지니오 하이오이드,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들이 당겨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치아 뿌리가 한 요 정도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치아 뿌리를 피하면서 신경을 다치지 않으면서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을 같이 붙잡아서 뼈를 앞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절골 라인이 굉장히 위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면 대략 그 지니오 하이오이드 글로소스 머슬이 붙는 위치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거의 치아 뿌리랑 가까워서 절골 라인이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신경 손상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치아 뿌리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근육을 일부 다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 정도 자르면서 절골해서 앞으로 빼면 좋아진다. 이건 거의 뭐 다이게스트릭 머슬만 땡기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이게스트릭 머슬이 땡겨졌을 때도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턱끝 전진술로 해결한다라는 어떤 인터넷상의 정보글은 반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한 30%는 맞고 70%는 바램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또는 코골이 또는 무턱 이런 증상에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